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6일 해외축구 K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정보, 조합 분석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시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FA컵 울버햄튼 대 코번트리. 울버햄튼은 브라이튼을 잡고 8강에 진출해서 챔피언십 팀을 만납니다. 그러나 햄스트링으로 앞으로 한 달 정도를 더 빠지는 황희찬 외에도 직전 풀럼전에서 네투가 다치며 주전 3톱이 모두 결장합니다. 다행인 건 사라비아와 벨레가르드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충분하게 기회를 받으며 컨디션을 잘 조율 중이라는 점과 르미나와 고메스의 중원이 확실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번트리는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와포드와 로더럼 등 최근 리그에서 제일 부진한 팀들 상대로 따낸 승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원정에서는 브로미치에 패하는 등 그리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와 리암 키칭 등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며 하지 라이트를 앞세워 역습에 임할 것입니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봅니다. 코번트리도 모처럼 컵대회 8강에 진출하며 아직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에서 울버햄튼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르미나와 고메스가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것이고 벨레가르드가 침투로 해결하 울버햄튼이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갈 것입니다. 프리메라 리가 마요르카 대 그라나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인 바르샤에 패했습니다. 코페테와 라일로, 나스타시치 등의 막강 수비 라인을 앞세워 바르샤의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경기에서 소시에다드를 잡는 등 착실하게 승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비가 안정적이기에 무리키와 라린, 라돈지치 등이 한 골만 넣어줘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만합니다.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에 패했습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우준이의 멀티골이 나오는 등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홈에서 나섰는데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강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 팀당 11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기회는 충분하지만 잔류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정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기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마요르카의 승리를 봅니다. 그라나다는 우준이와 펠리스트리 등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있지만 건바우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랄라네스와 다르더, 다니 로드리게스 등이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최전방의 무리키와 아부돈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마요르카가 승리할 것입니다. 세리에어 몬차 대 칼리아리. 몬차는 제노아 원정을 잡고 10위로 올라섰습니다. 로마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고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가 있었는데 원정 승리로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선제 2골을 성공한 이후 상대에게 동점을 허용하며 위기에 처했지만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데니 모타와 페시나가 모두 골맛을 본 경기였습니다. 칼리아리는 시즌 최다인 4골을 폭발하며 살레르니타나를 제압했습니다.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한 이번 시즌이지만 시즌 내내 강등권을 맴돌며 위기에 처했었는데 엠폴리전에 이어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아시안컵에서 우즈벡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쇼무로도프가 교체로 들어와 이 골을 터뜨렸는데 난데즈와 양크토 등이 이선에서 좋은 크로스를 올리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몬차의 승리를 봅니다. 칼리아리도 최근 라파둘라와 난데즈 등이 이끄는 공격진의 마무리가 확실히 좋아졌고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상승세입니다. 그러나 몬차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아크파와 페시나가 공격 작업을 이끌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모타와 말디니가 해결할 몬차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우디네세 대 토리노. 우디네세는 라치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내며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센터백인 페레즈의 퇴장이 나왔지만 지아네티와 페레이라 등이 수비 라인에서 잘 버텼고 자라가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고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더 위로 가려 할 것입니다. 최근 좋은 폼의 루카를 비롯해 투방이 투톱으로 나서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입니다. 토리노는 나폴리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며 다시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순위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부온지오르노와 마시나 등 최종 수비가 상대 침투를 잘 저지했고 리네티의 수비 가담이 좋았습니다. 사나브리아와 펠레그리, 자파타 등 공격진의 로테이션도 원활했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유벤투스와 라치오 등 강팀을 제압했고 홈에서 특히 안정적인 승점 정립을 했습니다. 데올로페오의 이탈이 있음에도 공백을 2시즌 내내 잘 메운 공격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네티와 리치가 중원에 나서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할 토리노 골문을 쉽게 열긴 어렵습니다. 토리노가 강력한 수비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유니온 베를린 대 베르더 브레멘. 유니온 베를린은 최근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4위권 이내 팀인 슈투트와 도르트문트였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호펜하임 원정 승리를 비롯해 비슷한 순위권 팀들 상대로는 후반기에 승점 추가를 잘했습니다. 비록 중앙 미드필더인 세페르가 이 경기의 징계로 결장하지만 케디라와 크랄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베르테세는 상대 수비의 위협이 될 전방 공격수입니다. 브레멘 역시 연패 중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접전을 이어갔고 저스틴의 골도 나왔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꾸준하게 중위권에 머물며 안정적인 잔류권이긴 하나 원정 승점은 필요합니다. 스타크와 안토니가 버티는 수비는 안정적이기에 이 경기는 수비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유니온의 승리를 봅니다. 세페르의 이탈은 아쉽지만 크랄과 하버러, 케디라 등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기에 상대의 거친 압박을 패신 게임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폴란트와 홀러바 외에도 베르테센이 특유의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우니온이 승리하고 먼저 연패를 끊을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아우크스부르크. 볼프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에 패했습니다. 90분 내내 단 2개의 슈팅 시도에 그칠 정도로 고전한 경기였는데 선발 센터백으로 나선 옌츠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가 결정적 패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리그 무승이 길어지며 이제 강등권의 추격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합니다. 요나스 빈과 비머, 토마스와 아민 사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들이 모두 출전해 골을 노릴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프라이부르크전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이제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순위권과 격차를 8점까지 줄였습니다. 매 시즌 전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받는 팀이지만 안정적으로 잔류했는데 이번 시즌은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14골을 기록 중인 골잡이 데미로비치 외에도 TH와 엥겔스 등이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볼프스의 승리를 봅니다. 아우크스가 직전 원정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볼프스는 야키치와 옌센 등 잘해주는 상대 중원 공세를 막아낼 마에르와 아놀트 등 믿을만한 중원이 있습니다. 중원이 경기를 잘 풀어갈 것이고 요나스 빈이 상대 수비에 저돌적으로 부딪힐 볼프스가 길었던 무패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마인츠 대 보움.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에서 미넨에 대패했습니다. 잔류로 갈 수 있는 팀과의 승점 차가 9점이기에 반드시 승점이 필요했는데 미넨 상대로 승점을 따긴 어려웠다. 그래도 승강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한 16위와는 승점 2점 차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홈이기에 이재성과 오니슈, 버크하트와 아우르크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 골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입니다. 보움은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타이트한 스케줄에 지쳐있던 프라이부르크에 패했습니다. 센터백인 오데치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넨전 승리 이후 3연패에 빠지며 하위권에 추격당했습니다. 아직은 승점 여유가 있지만 팀당 9경기가 남은 분데스리가기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강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인츠의 승리를 봅니다. 보움은 홈에서 미넨을 비롯한 강팀을 잡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은 시즌 내내 좋지 못했습니다. 아미리와 크라우스 등 점유율을 가져올 중원 조합이 있고 버크하트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이어갈 마인츠가 홈에서 승리를 노릴 만합니다. 하이덴하임 대 메넨글라트바흐. 하이덴하임은 지난 라운드 아우크스 원정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승점 1점 추가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선제골 허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마인카와 오마르, 요나스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잘 견뎌냈는데 베스테웨 딩키가 역습 상황에서 원하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즌이 후반으로 가는 현 시점에서도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 중입니다. 글라트바흐는 지난 라운드에서 쾰른을 경기 내내 밀어붙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핵의 멀티골이 터지는 등 3골을 폭발했지만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주중 포칼컵 8강 경기에서는 3부 리그 팀에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보움전 승리 이후 무패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였지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글라드바흐는 코네와 바이글 등 중원에 나올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과 최대한 간격을 좁히며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스켈리의 오버래핑 빈도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인디에스트와 베스테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할 홈팀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원정팀의 수비적 저항에 승점 1점에 만족할 것입니다. 다름슈타트 대 바이에른 미넨. 다름슈타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아우크스 상대로 6실점하며 패한 이후 나선 경기였는데 라이프치히에도 패했습니다.
잔류를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원하는 순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했고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10경기 가까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3연승은 해야 합니다. 강팀 상대로도 수비 위주의 운영보다는 홀트만과 주스트반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을 앞세워 골을 노려야 합니다. 미네는 마인츠를 대파하고 연승에 도전합니다. 프라이부르크 원정 무승부로 인해 선두인 레버쿠젠의 독주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케인은 해트트릭을 성공하며 시즌 30골째를 신고했고 뮬러와 무시알라의 이선 지원도 좋았습니다. 부상 중이던 윙어 그나브리도 돌아왔기에 남은 시즌은 더 좋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넨의 승리를 봅니다. 홈팀이 텐백으로 나서며 역습으로 임해도 승점 추가가 어려운 상대를 만나 라인을 올려야 하기에 최종 수비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고레츠카와 킴미, 라이머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 중원을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케인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미넨이 승리할 것입니다. K리그 대구FC 대 수원FC. 대구는 포항 원정에서 패하며 개막 이후 연패를 당했습니다. 포항 상대로는 주장인 홍철의 골이 나오며 승점 추가를 노렸지만 후반 연속골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홍정훈과 이근호 등 베테랑들이 이적과 은퇴 등으로 팀을 떠난 상황이지만 세징야와 에드가 벨톨라 등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끈 선수들을 모두 지켜냈고 요시노와 고명석 등의 가세로 전력 누수를 줄였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인천과 전북 등 강팀 상대로 개막 연전에 나섰는데 1승 1무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스와 김현 등이 떠난 자리에 영입돼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지동원의 골은 없지만 이승우가 필요한 득점을 해줬고 권경원과 김태한, 박철우가 버틴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몰레알과 안데르손은 서로 다른 개성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승리를 봅니다. 수원FC는 권경원과 김태한 등 새로 구축된 중앙 수비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빛가람과 강상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 재능에 비해 수비 보호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벨톨라와 요시노가 상대 중원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바셀루스와 세징야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대구가 승리할 것입니다. FC 서울 대 제주 유나이티드. 서울은 5만 관중이 모여들었던 직전 인천전에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전반 슈팅 개수 1대9로 밀린 것을 비롯해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기동 체제에서 라인을 다소 내린 팔로세비치는 공격 전개를 하기 어려웠고 일류첸코는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모습입니다. 그래도 김주성과 박동진, 권한규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개막전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는 멀티골을 폭발한 유리 조나탄을 앞세워 대전을 제압했습니다.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강원 상대로 고전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었는데 승리하며 김학범 감독에게 팀 데뷔 첫 승을 안겼다. 탈레스와 함께 공격을 이끈 조나탄이 피지컬을 앞세운 문전 침투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진성욱이 조커로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의 승리를 봅니다. 제주는 헤이스와 서진수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와 경기 흐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주훈과 이주용 등 수비진이 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에 링가드와 강상우, 조영욱 등 빠른 발로 뒷공간 침투에 나설 서울 이선 공격수들 제어에 애를 먹을 것입니다. 서울이 시즌 첫 승을 신고할 것입니다. K리그2 경남FC 대 충남 아산. 경남은 안산전 승리에 이어 연승을 노린 부산전에서 대패했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왕을 노리는 원기종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김찬의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개막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기에 이번 홈경기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엘리오와 무셀라를 비롯해 원기종까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입니다. 아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부천과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 골 차로 끌려가던 경기에서 주닝요의 골이 나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상대 수비수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우세도 생겼는데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은 주닝요와 누네즈를 비롯해 안데르손까지 외인 선수들이 가세의 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산의 승리를 봅니다. 경남은 설기현 감독을 대신해 팀을 지휘하는 박동혁 감독의 축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찬이 떠난 중앙 수비도 다소 불안합니다. 안데르손이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이끌 수 있고 주닝요가 헐거운 홈팀의 측면을 넘어설 아산이 승리할 것입니다. 부천FC 대 서울 이랜드. 부천은 아산 원정에서 터진 루페타의 골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최병찬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이번 홈경기에 빠지는 악재가 생겼습니다. 송진규와 김규민, 황재환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긴 하지만 최병찬의 수비력은 분명 아깝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다소 라인을 내리고 안재준과 루페타를 앞세운 역습 전개가 유력합니다. 이랜드는 수원을 제압하며 시즌 초반 리그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청주와 같은 2승이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그들이 왜 지난 오프시즌 동안 전력 강화에 열을 올렸는지를 성적으로 증명 중입니다. 피터와 이코바 등 새로 가세한 외인 선수들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팀의 핵심 전력이 됐고 오스마르와 김호규가 버티는 수비도 강력합니다.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브루노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랜드의 승리를 봅니다. 부천은 베테랑 센터백인 닐손 주니어와 다시 재계약하며 수비 라인의 리더를 맡겼는데 최근 두 시즌 같은 안정감은 아닙니다. 브루노와 이코바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고 피터의 안정적인 중원 지원이 있을 이랜드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